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요즘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자리에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더 많아진다는 걸. 젊었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옆을 살피게 되고 앞을 걱정하게 되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사람 걱정, 걱정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예전엔 그냥 넘어갔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밤새 생각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이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니 왜 나는 더 힘든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건 그만큼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예민한 건 그만큼 사람들을 깊이 대하고 삶을 섬세하게 느끼며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젊었을 때는 둔감해도 괜찮았어요. 앞만 보고 달리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뒤돌아볼 시간도 생기고 생각할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생각이 많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생각과 예민함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대신 그것들과 함께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법, 생각이 많아도 마음은 평온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엔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도 괜찮구나. 나도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생각과 거리두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 사람이 인사를 좀 차갑게 했다. 그럼 거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저번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1시간, 2시간이 지나가고 결국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식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여요. 그럼 또 생각이 시작됩니다. 무슨 일 있나?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나? 내가 전화해서 괜히 피곤하게 한 건 아닌가? 아니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작은 일 하나가 머릿속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과 거리두기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생각은 계속 떠오를 거예요. 대신 그 생각과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다. 구름은 하늘을 지나가지만 하늘은 구름에 물들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이라는 건 구름처럼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도 오고
나쁜 생각도 오고 불안한 생각도 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생각들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진실이다.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웃 사람이 인사를 차갑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진짜 저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무슨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식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것도 그냥 생각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뭘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자식이 회사 일로 피곤했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생각에 빠져들어서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정말 그래요. 이웃 사람이 인사를 차갑게 한 그 자체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붙이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식 목소리가 피곤한 그 자체도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을 붙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바로 빠져들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밖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평생 생각과 하나가 되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져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그냥 생각이야. 사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고 흘려보내세요.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생각과 거리두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건 끈적끈적해서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발짝 물러서면 돼요. 아, 또 생각에 빠져들었네. 괜찮아. 다시 거리를 두자. 이렇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조금 가벼워질 거예요. 예전처럼 생각에 압도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편안해져요. 생각은 여전히 많지만 그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빠져들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이건 그냥 생각이야.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모든 감정의 이유를 찾지 않기.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무겁고 쓸쓸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우울하지? 무슨 일이 있었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계속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딱 떨어지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유도 모르고 우울하다니 나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한테 갑자기 짜증이 나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유를 찾습니다. 왜 짜증이 나지? 혹시 저 사람이 요즘 뭔가 변했나? 아니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쌓였나? 이렇게 이유를 찾다 보면 없던 문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건데 이유를 찾다 보니까 배우자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모든 감정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감정의 이유를 찾지 않기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항상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날씨가 흐린 날, 잠을 설친 날. 이런 날엔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중국의 옛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그것이 나무의 잘못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무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삶이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자책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그냥 우울한 거예요. 이유를 찾을 필요 없어요. 짜증이 나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필요 없어요. 불안하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지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오늘은 마음이 이렇구나.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 날이구나. 로마 시대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저항하지 말라. 우리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유를 찾으면 그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감정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감정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더 강해지거든요. 반대로 감정을 받아들이면 싸움이 끝나요. 감정은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평생 예민하게 사신 분인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고 나서야 알았어. 감정의 이유를 안 찾아도 된다는 걸. 그분 말씀이 젊었을 땐 우울하면 꼭 이유를 찾았대요. 그런데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우울해지더래요. 가족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고 자기 탓도 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오늘은 그냥 우울한 날이구나.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우울이 금방 지나가더래요. 이유를 찾을 때는 며칠씩 끌었는데 그냥 받아들이니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감정의 이유를 안 찾으신대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신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감정이 편해지고 삶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우울하면 그냥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하지? 묻지 마세요. 짜증나면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지? 찾지 마세요. 불안하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뭐가 문제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그리고 기다리세요.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요.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감정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감정이 해결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감정은 그냥 느끼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오늘은 그냥 이런 날이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실 때 있으세요? 나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해.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책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제대로 못하지?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얼마나 애쓰며 사셨어요? 젊었을 땐 공부 잘해야 하고, 직장 잘 다녀야 하고, 돈 잘 벌어야 하고, 중년에는 자식 잘 키워야 하고, 가정 잘 꾸려야 하고, 부모님 잘 모셔야 하고, 평생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살아왔잖아요. 잘해야 한다. 제대로 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살아라. 젊었을 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뭐야? 그냥 노력 안 하고 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산다는 건 억지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훌륭하다는 걸,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남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도 돼요. 항상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쌓인 습관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전반부에는 쌓았어요. 지식도 쌓고, 경험도 쌓고, 책임도 쌓고, 그런데 후반부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으세요.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 내려놓으세요.
내가 남한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요. 자식한테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매일 안부 물어야 좋은 부모인 건 아니에요. 친구 모임 안 나가도 괜찮아요. 항상 사교적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일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누군가한테 서운한 말 들었어도 꼭 관계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도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신 분인데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힘 빼고 살고 싶어. 그분 말씀이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대요. 집안일도 자식 교육도 인간관계도.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피곤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포기했대요. 완벽하게 사는 거 대신 편하게 살기로 했대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삶이 편안해지더래요. 예전엔 그렇게 불안하고 예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덜 신경 쓰게 되더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는 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 살아도 돼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평생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한번 멈춰서 물어보세요. 이거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때? 대부분의 경우 안 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생각과 거리두기.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기. 두 번째, 모든 감정의 이유를 찾지 않기.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세 번째, 잘 살려고 애쓰지 않기. 이제는 편하게 있는 그대로 살기.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생각과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또 생각에 빠져들었다? 괜찮아요. 내일 다시 해보면 돼요. 오늘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또 이유를 찾았다? 괜찮아요. 평생 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오늘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애썼다?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것도 예민한 것도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진지하게, 섬세하게, 깊이 있게 살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 생각과 예민함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